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3 내란 당일 국회에 난입한 계엄군이 한 시민의 양팔을 붙들어 끌어내는 장면이 영상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은 이러한 모습을 기록하는 MBC 취재진을 위협하고 취재 장비도 빼앗아갔는데요. 이렇게 시민을 붙들어 끌어내고 어제 공개된 것처럼 취재하던 기자를 억눌러 케이블 타이로 포박까지 하려 했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그날 아무 일도 없었다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소식 손구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12.3 내란의 밤, 국회의사당 건물 옆면. 계엄군이 국회 건물의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달려간 MBC 취재진에게 계엄군이 다가왔습니다. 다짜고짜 영상 취재 장비인 사다리부터 뺏으라고 지시합니다. 계엄군이 MBC 취재진으로부터 장비를 강제로 빼앗는 모습은 국회 CCTV에도 그대로 기록됐습니다. 영상 기자의 현장 취재를 보조하는 스태프는 순간 완전 무장한 계엄군에게 끌려가는 건 아닌지 너무나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사다리 딱 놓자마자 사다리를 갑자기 싹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딱 대치를 했는데 뭔가 여기서 제가 더 저항하면 좀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계속 가슴이 막 떨리는 거예요. 취재진의 장비를 빼앗은 계엄군은 이어 본청으로 진입했습니다. 엉덩이 받쳐줘야 돼. 올라갈 때. 이 장면을 담기 위해 다가가자 이번엔 취재진을 끌어내더니 안 돼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를 손으로 잡고 손전등을 비추며 위협했습니다. 저희가 기록 안 하면 누가 기록하나요? 저희가 기록 안 하면 누가 기록하나요? 당시 계엄군에게 공격당한 건 취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BC 카메라엔 시민 한 명이 계엄군에게 양쪽 팔을 붙들려 끌려나가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이 남성이 누군지, 왜 끌려갔는지, 이후 무슨 일을 당했는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국회는 자칫하면 계엄군과 시민들이 충돌해 피를 흘리는 대규모 유혈 사태 직전의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은 헌재에 나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다친 사람들은 군인이라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이렇게 12월 3일 밤 국회에 출동했던 계엄군은 민간인에게 위력을 행사했고 취재 중이던 기자를 밀어붙여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려고도 했습니다. 당시 국회에 출동한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국민에게 무력을 사용할 의지가 없었다고 했지만 그날 밤 국회에서 찍힌 영상들은 그 말이 사실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세로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꺼내든 취재기자를 제압한 뒤 벽으로 밀어붙이고 양손을 결박하려던 계엄군. 케이블타이는 사람에게 쓰지 않고 국회 문을 걸어 잠그는 데 쓰려던 것이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시민의 손을 묶는 데 쓰려 했던 모습이 고스란히 CCTV에 잡혔습니다. 그동안 김현태 전 707 특수임무단장은 출동 부대원들이 결코 무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저희 부대원 전원은 절대 우리 국민을 향해서 총구를 겨누거나 그런 무력을 사용할 의지도 없을 뿐더러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부대원들은 몸싸움을 할 때도 국민을 상대로 왜 이러고 있는 것인지 자괴감을 느꼈고 방어만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비무장 민간인 한 명에게 여러 명의 군인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위력을 행사했고 양팔을 잡고 연행하듯 끌고 가기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계엄 포고령에 따라 시민들에게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계엄군 투입의 목적은 질서 유지 차원이었다며 실제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선 오히려 군인들이 시민에게 폭행당하는 상황이었다고 항변해왔습니다.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CCTV와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은 윤 대통령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저희는 그날 밤 상황에 대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지난해 12월 작성한 수사보고서도 확인했습니다. 이 보고서엔 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텔레그램 단체 대화 내용도 상세히 담겼는데요. 이를 두고 검찰은 내란 세력의 범행 실행 정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은 국회의원의 국회 진입을 막았습니다. 국회의원들 들어가기는 해줘야죠. 계엄 해제 의결이 무산될 수 있던 위기 상황에 국회의원 텔레그램 대화방도 분주해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당일 텔레그램 단체 대화를 분석해 지난해 12월 수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계엄 선포 4분 뒤인 밤 10시 27분. 민주당에서는 천준호 의원을 시작으로 계엄 선포 소식이 전파됐습니다. 국회로 모이자는 의원들 반응이 쏟아졌고 이재명 대표가 밤 10시 39분 국회로라는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밤 11시 국회 폐쇄 소식이 전해지자 국회 진입 방법이 공유되기 시작합니다. 국회 경비대가 서울청 소속이라 컨트롤이 불가능하다. 담을 넘어라 한강변 쪽으로. 도서관, 헌정회 쪽은 아직 들어갈 수 있다. 국회 뒤쪽으로 돌면 담을 넘을 수 있다 같은 다급한 메시지가 이어졌습니다. 상황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 46분 권영세 의원이 비상으로 국회 해산이라도 하겠다는 건가라고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3분 뒤 박수영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는 한동훈 당시 대표의 메시지를 전했고 여러 의원들이 앞다퉈 긴급 의원총회를 요청했습니다. 밤 11시 24분 주진우 의원은 즉시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민주당은 담을 넘어서라도 국회에 들어가고 있다는 한 전 대표 언급을 전달했습니다. 이후 우재준 의원은 담을 넘어서라도 와달라고 했고 한지아 의원은 군인들이 총을 갖고 진입했고 본청으로 들어오려 한다는 국회 내부 상황을 전파했습니다. 당시 여야 대화방을 언론 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검찰은 계엄 선포 이후 계엄군 경찰에 의해 국회가 통제 봉쇄돼 의원들이 담이나 울타리를 넘어 국회 진입을 시도하는 상황이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범행 실행 정황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군 국회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아무도 없는데 의원들이 담을 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 반응만 보더라도 윤 대통령 해명은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제 삶에서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싹 다 정리해라. 탄핵 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뉴스데스크는 오늘과 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헌법기관 침탈 부분인데요. 전 세계가 실시간으로 목격한 국회 침탈, 그리고 선관위 유린과 정치인 체포 시도까지. 먼저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회 운동장과 잔디밭에 군용 헬기가 속속 착륙하더니 무장한 군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전쟁 때 병사들에게 지급되는 탄약인 비엘탄을 개봉하라는 승인까지 떨어졌습니다. 계엄군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회의장으로 달렸고 국회 직원들과 보좌진이 소화기를 쏘아대며 저지했습니다. 제 옆에 있는 건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쪽으로 진입하면서 부수고 들어온 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출입 통제선과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반헌법적인 국회 침탈 행위를 기억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현장을 보존해 놓은 겁니다.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안에는 군인 678명, 담장 밖에는 경찰 1768명이 투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병력 투입 시간이 불과 2시간도 안 되는데 2시간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허술한 주장이라는 건 금세 드러났습니다. 본청 건물의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헌법재판소에 나온 부하들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 지시한 최윗선으로는 윤 대통령이 지목됐습니다.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아무리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헌법은 계엄군이 국회를 장악할 수 없다고 못 받고 있습니다. 오직 국회만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국회를 장악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이 하고 싶을 때까지 계엄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정치인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입니다. 이어서 김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지시를 한 적 없다고 부인하지만 헌재에 나온 군과 경찰, 국정원 수뇌부는 이를 줄줄이 반박합니다. 그날 밤 이 울타리를 넘어 국회로 들어갔던 의원들을 아무런 죄도 없는데 영장도 없이 체포하려 했다면 헌법과 법률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지시를 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어떤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 같은 거를.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최우선 체포 대상자였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의원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6차례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그때 질문에 사실대로 답변한 것은 맞아요? 이건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 다 서명 날인했습니다. 불체포 특권이 있는 국회의원을 현행범도 아닌데 체포하라는 건 헌법 44조 위반입니다. 체포 명단에는 정치인만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들었다는 명단에는 법조인도 있습니다. 대부분 윤석열 정부나 윤 대통령과 불편한 관계에 있던 인사들입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김어준, 조국,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 김민웅. 윤 대통령은 정치 공작이라고 몰아붙였지만 홍 전 차장이 들은 체포 명단은 조지호 청장이나 방첩사에 전달된 체포 명단과 대부분 맞아떨어집니다. 그날 밤 방첩사는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체포조는 국회로 출동했고 비원 벙커가 체포 인사들을 구금할 시설로 적당한지 점검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계엄군의 행선지는 국회 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이어서 이혜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계엄 당일 밤 선관위에도 계엄군이 들이닥쳤습니다. 전투 헬멧과 야간 투시경을 쓰고 소총까지 든 중무장 상태였습니다. 중앙선관위 과천청사, 관악청사, 수원선거연수원 3곳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은 700명이 넘습니다. 야간 근무를 하던 선관위 직원들은 너무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무장한 계엄군이 휴대폰을 빼앗고 출입이 통제된 서버실 문을 열라고 했다는 겁니다. 선관위 CCTV에 담긴 공포의 순간은 고스란히 증거로 남았습니다. 권총을 찬 채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간 계엄군은 전국 유권자 명부가 저장된 선관위 서버실에 들어가 전산 자료를 무단으로 확보하려 했습니다. 선관위 조직도를 들고 청사 내부를 수색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당시 계엄군에는 노태학 위원장 등 선관위 직원 30여 명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떨어진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선거를 조작한 범죄자인이 케이블 타이로 포박하고 얼굴에 복면을 씌워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하라는 지시였습니다. 배후엔 내란 사태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있었습니다. 다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거라며 야구방망이, 포승줄, 망치를 준비시켰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계엄군이 들이닥쳤던 선관위 2층 서버실로 가는 길목인데요. 계엄 이후 지문이 등록된 전산 관련 직원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건 자신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투표함을 개함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는 이런 엉터리 투표지들이 이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미 3년 전 대법원이 봉인된 투표함을 열어 수개표로 하나하나 다시 살펴보고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했는데 음모론을 법정까지 끌고 들어온 겁니다. 선관위도 주한미군도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윤 대통령 측은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가서 조사를 받았고 부정선거에 대해서 자백을 했다는 그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관위를 마비시키기 위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이유입니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답도 모레면 나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자, 이제 이틀 뒤면 윤 대통령 즉시 파면이냐 아니면 즉시 직무 복귀냐 결론을 내놓을 곳이죠. 헌법재판소로 가보겠습니다. 자, 송정훈 기자, 오늘도 재판관들 평의가 있었는데 현재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제 모레로 다가왔는데요. 헌법재판관들은 오늘도 오전에 모여 평의를 이어갔습니다. 재판관들은 어제 판결을 통해